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네, 20회 18회차 20회 1회 2월 되고 네,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 경기고요. 카자흐스탄 피파 랭킹 115위며 슬로베니아는 피파 랭킹 60위입니다. 상대 전적은 최근 경기력은 따로 없고 만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유로 D조에서 C조로 승격했으며 피파 랭킹 115위, 슬로베니아에게 전력상으로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대표팀들이 카자흐스탄 대표팀을 선택하고 있어서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어, 대표팀의 자이누트 디노프가 9골로 대표팀에서 가장 득점이 많습니다. 공격수는 아인베토프가 작년 유로 경기에서 지난 시즌 유로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공격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피파 랭킹 62위로 카자흐스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피파 랭킹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슬로베니아 대표팀에서는 요시프 일리치치와 얀 오블라, 미야자이츠 등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이며 유망주 공격수인 베냐민 셰슈코도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원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득점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 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 4승 5무 1패로 최근 이탈리아가 홈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탈락으로 승고배를 마셨던 지난 카타르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를 하였습니다. 유로 20에서 우승을 하였지만 차나울로 토날리, 돈나룸마, 키엘리아 등 젊은 유망주들과 우승 감독인 만치니 감독으로 다시 한 번 더 우승 영광을 노리려고 할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20년 유로대회에서 이탈리아에게 결승전에서 승부차기에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잉글랜드는 조별 예선부터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좀 찾아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프리미어 리그 대 세리 리그 경기로 볼 정도로 이 경기는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충분히 재밌는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원정이라는 점에서 좀 승무로 이 경기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그렇게 저는 무와 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북마케도니아 대 물타 경기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피파 랭킹 65위고 물타는 피파 랭킹 167위입니다. 북마케도니아 월드컵 상대 전적은 1승 1무고 월드컵 예선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꺾으면 유럽 변방팀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란 판테프가 국가대표팀을 은퇴하였기 때문에 공격수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22년 유네이션스 최근 경기력에선 승리하지도 못하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타하고는 2010년 원정 경기에서 비겼지만 이번 홈이라는 이점에서 충분히 승리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최근 경기력에서 실점률이 높아 한 골차 승부도 예상할 것 같습니다. 몰타는 유로리그에서 약체로 평가되는 팀이긴 하지만 다만 프리 경기간 그리스와 이스라엘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패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와 1대0 패배를 하였지만 실점은 하지만 득점도 꽤 나오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 경기 북마케도니아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대 핀란드 경기입니다. 덴마크 피파 랭킹 18위고 핀란드는 피파 랭킹 56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무 1패인데 최근 핀란드 원정 가서 덴마크가 패하였습니다. 덴마크 브랜드포드의 담스코르와 옌센,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맨유의 에릭센, 니스의 슈마이켄 키퍼가 있습니다. 덴마크 정통 강호였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승도 하지 못한 채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유로 20에서 패하였으며 후반 74분 PK 호이비에르가 실축하면서 무승부도 못하고 패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덴마크가 압도적이나 역습에 골을 먹히며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승리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18년도 성적이 가장 좋았으며 리그 B로 승격되면서 20년에 처음으로 메이저 본선 진출한 나라였습니다. 20년 될 때 표현말로 헤딩골로 덴마크 상대로 승리를 하였고 후반 74분 호이비에르에게 PK를 내줬지만 키퍼가 막아내며 승리를 하였습니다. 경기력은 상당히 밀렸지만 수비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하고 무승부까지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경기는 슬로바키아 대 루셈부르크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피파 랭킹 34위고 룩셈부르크는 피파 랭킹 92위입니다. 상대 전적은 4승 1패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A매치 몬테네그와 칠레 상대로 무승부를 하였고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룩셈부르크와 상대 전적은 4승 1패며 15년도에 2승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보면 슬로바키아가 충분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룩셈부르크가 최근 경기를 보면 이 경기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최근 A매치에서 헝가리와 불가리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하며 경기력 또한 괜찮았습니다. 슬로바키아 상대로 상대 전적은 좋지 않지만 분데스리가 리그에서 뛰는 인원들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뛰는 유럽 선수들이 상당히 많으며 외국 리그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배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며 저는 룩셈부르크 패와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니아 대 아이슬란드 경기입니다. 보스니아 피파 랭킹 57위이고 아이슬란드는 피파 랭킹 63위입니다. 보스니아 인터리 밀란에서 뛰고 있는 에딘 제코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데미로치가 있습니다.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보스니아이고 상대적으로 강호팀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팀이기도 합니다. 유럽 중하위권 팀들에게는 좀 무승부가 많은 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세리에 2부 인원들이 많이 뛰고 있는 팀입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인원들과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이번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스니아 원정에서는 에드인 데코를 좀 잘 막아내면 충분히 무승부도 예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이점이 있는 아이슬란드가 원정에서는 수비를 좀 하면서 무승부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는 불가리아 대 몬테네그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1승 3무 1패고 불가리아는 피파 랭킹 71위, 몬테네그는 69위입니다. 불가리아 최근 경기력이 3승 3무로 상당히 좋습니다. A매치 기간 중. 몬테네그와는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3연속 무승부고 불가리아 홈에서는 원정에서보다 경기력이 더 좋다는 점과 피파 랭킹이 몬테네그하고 비슷하여 승부가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몬테네그는 인천 무구사가 있는 무구사 국가대표입니다. 몬테네그는 무구사의 공격수 역할이 상당히 큰 나라이며 무구사가 골을 넣어야만 좀 이기는 팀으로 무구사의 공격에 많이 치우치는 편입니다. 두 팀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프랑스 대 네덜란드 경기입니다. 프랑스 이번 유로 우승 후보입니다. 월드컵도 우승 후보였고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였지만 프랑스는 화려한 플레이들이 확실히 많으며 홈에서는 네덜란드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국대 경기만 나서면 스타크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임팩트한 경기력이 나오지는 않지만 월드컵이 끝난 시점이 11월 말이어서 3개월 만에 다시 모이는 거라 충분히 팀워크는 살아날 것으로 다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네덜란드도 뭐 스타급 선수들은 많습니다. 뭐 각포, 베르마인, 뭐 데파이 공격수도 좋고 미드램, 바이널둠, 대용, 뭐 수비수엔 반다이크처럼 경기력이 좋은 면이 있는데 뭐 하지만 프랑스 원정은 이 경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프랑스 승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지브롤터 대 그리스 경기입니다. 지브롤터는 피파 랭킹 200이고 그리스는 피파 랭킹 51입니다. 상대 전적 그리스가 2번 연속 이겼습니다. 지브롤터는 국제 경기장만큼 좋은 경기장이 없어서 포르투갈에서 빌려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홈발도 없을 듯 하면 홈에서는 뭐 조지아에게 1대2로 패하면 홈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자기네 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스 상대로는. 그리스 뭐 상대적으로 약팀인 몰타와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헝가리 원정에서는 패하였지만 하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5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며 상대 전적도 좋은 지브롤터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코 대 폴란드 경기입니다. 체코는 피파 랭킹 38위이고 폴란드는 22위입니다. 상대 전적은 3승 3패고 체코 선수들 중 뭐 소우치책, 웨스트햄 주장을 맡고 있고 양크토가 헤타페에서 뛰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상대로 3승 3패로 최근 18년도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22년 유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강팀과 상대로 패하면서 뭐 강팀들과 상대로는 1승 1무 5패로 상당히 경기력이 많이 다운된 팀입니다. 폴란드는 월드컵 예선 이후 3개월 만에 경기를 하는 거여서 뭐 체코보다는 훨씬 더 예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맞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공격수인 네반과 뭐 피용테크를 빼면 미드라인 뭐 지엘렌스키, 유벤투스의 슈체츠니가 있으며 스타성으로 보면 폴란드가 상당히 우세할 것으로 같지만 체코 상대로는 3승 3패로 막상막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기는 승패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몰도바 대 페루제도 경기입니다. 몰도바 피파 랭킹 174위이고 페루제도는 123위입니다. 뭐 21년도에 상대 전적은 1무 1패로 월드컵 예선전에서 페루제도가 몰도바에게 패하진 않았습니다.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몰도바 뭐 월드컵에서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2점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스웨덴 대 벨기에 경기입니다. 스웨덴은 피파 랭킹 23위이고 벨기에는 피파 랭킹 4위입니다. 프리 경기 동안 스웨덴은 4경기 동안 승을 하였고 경기력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와 상대 전적은 3연패 중이며 16년 이후 상대 전적은 따로 없습니다. 공격진들 뭐 이삭, 안토니, 뭐 셉세리가 있으며 충분히 벨기에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기에는 뭐 월드컵에서도 크로아티아에게 패하며 스타성 있는 팀이지만 좋은 경기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 원정이라는 점과 국대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뭐 좋은 뭐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경기도 무승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 피파 랭킹 34위고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121위입니다. 상대 전적은 3승 1무이고 오스트리아가 월드컵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강팀입니다. 홈에서는 공격력도 좋으며 국가대표 인원들이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다 뛰고 있으며 상당히 탄탄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정적은 3승 1무이긴 하지만 11년 전 기록이라 뭐 이거는 좀 의미가 없을 듯 하긴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프리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 몰도바를 상대로 승리하며 경기력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원정에서는 뭐 이탈리아 상대로 이기는 오스트리아를 뭐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 경기는 단통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 세르비아 대 리투아니아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 5승 1패고 세르비아 피파 랭킹 29위입니다.
뭐 리투아니아 134이고 세르비아 키플레이 뭐 타디치, 두산 타디치,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가 있듯이 충분히 세르비아가 홈에서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예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20배 18회차 경기 분석이었고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